지금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자꾸 대치하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중국은 경우에 보면 항암제를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맞으라고 그래요. 심지어 저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100회 이상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항암제를 100회 받는다는 건 정말 인간적으로 요즘 몸이 괜히 무거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버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자주 드시진 않나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요즘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지만 도저히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복은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살아나는 흐름이 느껴져야 돼요. 그 흐름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덜 피곤한가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나요? 밤에 깊이 잠이 드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몸의 회복력, 자가 치유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단지 내 몸의 흐름을 바꾸는 습관, 이것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때 먹고 천천히 씹고 공복 시간을 너무 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사와 호르몬 균형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면역세포가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되도록 그 전에 불을 끄고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햇볕을 쬐고 걸으세요. 움직이지 않는 몸은 혈액순환도 해독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나 요즘 덜 아프네, 예전보다 기운이 덜 빠지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약 없이도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몸은 급하게 바뀌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하면 분명히 스스로 치유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약은 때론 필요하지만 그 약을 덜 쓰기 위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삶의 구조가 먼저입니다. 통합의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험이 안 되는 치료라 부담될까 봐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한때는 환자였고 그 시절 회복보다 비용이 더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강은 일시불이 아닙니다. 분할식 장기 투자입니다. 경희정원 한의원은 한약 하나만 권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약과 생활 루틴까지 함께 설계해서 내 몸의 흐름을 회복하는 통합 진료를 지향해요. 고농축 한약, 면역치료, 해독 프로그램까지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은 속도전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설계해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필요한 치료부터 천천히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몸의 변화와 희망을 느끼십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코스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상황에 따라서 몸과 마음 모두 고려해서 함께 설계해드려요. 통합의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는 설계입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픈 채로 몇 달, 몇 년을 보내는 것과 지금 조금씩 투자해서 회복하는 삶,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고 가끔은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은 순간도 오잖아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저도 암을 겪었고 가족이 시한부 판정을 받는 걸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때 제가 배운 건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해 준다는 거예요. 다 회복하려고 한꺼번에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암을 극복하고 지금도 회복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서양의학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또 한의학적인 진찰을 해서
이 사람들의 체질이나 그 몸 상태를 제가 진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파동 검사라는 게 있어서 전체 몸을 한번 스캔하듯이 그런 검사 기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장 맞는 치료법을 그때그때 맞춰서 적용을 합니다. 통합의학이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다 망라한 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의학과 제가 또 추구하는 생활습관의학, 건강 습관을 장착해야지 지속 가능한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통합의학이 더 잘 듣는 그런 체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든 사람에게 통합의학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가 돼 보니까요. 서양의학, 한의학, 대체의학 이런 거를 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치료든 받고 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자꾸 대치하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중국은 경우에 보면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같은 교육을 하고 연어도 서로 교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통합적인 방법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치료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놓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게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의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한 발전을 했고요.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저희 K컬처가 좋아지는데 K의료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해서 세계적인 그런 치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암제를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맞으라고 그래요. 심지어 저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100회 이상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항암제를 100회 받는다는 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항암제를 그렇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10번쯤 받아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 치료를 받고 나서는 정말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여성들은 특히 탈모가 시작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모자를 쓴 분을 보면 아 저분 항암 치료 중이시구나 무언의 그 눈빛을 교환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을 죽이는 치료가 아니라 저는 통합의학으로 대체의학으로 그리고 제가 살려고 만든 이 발효와 증류를 더한 이 한약을 하면 몸에 이런 부작용 없이 내 몸의 기운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치료를 받기 때문에 탈모가 없이 지금 저같이 이런 머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